광화문에서 모르면 손해인 맛집 5곳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광화문이 직장인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2에서 10년차 직장인 분들의 맛집 리스트와 구독자분들의 추천을 참고했는데요. 직장인 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들은 공통점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강한 임팩트를 주는 음식보다 은은하지만 계속 생각나는 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체다치즈와 모짜렐라의 만남 후니도니입니다. 이곳은 종로편 촬영할 때도 추천을 받았던 곳인데요. 그 당시에 쟁쟁한 후보가 너무 많아서 보류를 해놨었는데 이번 광화문 때도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방문해봤습니다. 일단 매장은 르메이에르라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혼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보통 카츠 메밀이 나오는 세트 메뉴에 치즈 돈가스를 추가한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주문을 했고요. 일반 카츠는 얇게 커팅돼서 나오고요. 일단 염지가 잘 되어 있고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고요. 메밀은 비빔이랑 일반이랑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빔으로 주문을 했는데 약간 쫄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는 메밀 특유의 질감이 있기 때문에 비빔보다는 일반이 더 입맛에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시그니처인 치즈카츠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치즈카츠랑 맛의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드셔보시면 체다치즈 특유의 짠맛과 고소한 풍미가 추가되는데요. 맛적으로 더 다채롭게 즐길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모짜렐라만 들어가면 시간이 지났을 때 금방 굳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방 함량이 높은 체다치즈가 들어가면 모짜렐라가 응고되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쭉쭉 늘어나는 치즈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각적인 만족감이 커요.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으로 와사비도 생와사비라는 점에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끝으로 후니도니는 체다치즈가 들어가 쭉쭉 늘어나고 다채로운 풍미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치즈카츠를 좋아하신다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향과 깔끔한 감칠맛 광화문 뚜까미입니다. 이곳은 광화문 맛집 추천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곳인데요. 회전율이 높은 직장인 상권에서 이렇게까지 웨이팅이 있다는 건 검증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제가 평일 11시 반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 전이라 바로 식사할 수 있었는데요. 메뉴는 시그니처인 뚝배기 감자탕을 주문했습니다. 특이한 게 감자 큰 거 하나랑 깻잎이 올라갑니다. 우선 국물 한 입을 먹었을 때 처음에는 아니 이게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들깨가루의 고소한 향과 깔끔한 감칠맛이 쌓이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보통 자극적이고 기름진 감자탕은 첫 임팩트는 강하거든요. 근데 지방과 양념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금방 물려요. 근데 이 광화문 뚜감은 반대로 뒤로 갈수록 맛의 안정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기가 3덩이 정도 두둑하게 들어가는데요. 살이 넉넉하게 붙어 있어서 든든하게 먹기 좋았고요. 고기도 모두 국내산입니다. 심지어 김치도 국내산인데요. 이 김치가 적당한 컬컬함과 단맛을 지니고 있어서 감자탕에 밥 마른 후에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끝으로 광화문 뚜감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부터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감자탕이 나왔을 때 잡내 없는 고기의 푸짐함과 국물의 깔끔한 맛, 그리고 밥 말아 먹었을 때 중요한 김치의 조합까지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고기랑 김치도 국내산이고 심지어 사장님도 친절하시니 단골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억의 크림 파스타 맛집 뽐모도르입니다. 이곳은 오픈한 지 30년 정도 된 파스타 집인데요. 셰프님께서 신라호텔에 16년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매장은 세월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레트로한 감성이 느껴지고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갔던 맘마 파스타 느낌이 납니다. 내부는 혼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놀랐던 건 저녁 시간대에 혼자 드시는 남성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그니처인 크림 스파게티랑 마늘빵을 주문했습니다. 크림 스파게티를 드셔보시면 크림 소스 자체가 굉장히 녹진하고 진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묵직하게 감기는 느낌이 좋았고요. 페페론치노가 들어가서 살짝의 매콤함도 느끼함에 날려주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새우가 통으로 커팅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타 면과 함께 집어먹기 좋았고요. 요즘은 크림 소스를 베이스로 한 파스타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추억 회상하며 즐기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마늘빵은 버터와 마늘의 풍미가 좋았고요. 크림 소스에 흠뻑 적셔 드시면 맛이 2배가 됩니다. 끝으로 이곳은 레트로한 분위기를 즐기며 추억의 크림 파스타를 드시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한 끼 고려 보쌈입니다. 이곳은 보쌈 정식을 11,000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매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는 10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관 분들만 식사하고 계셔서 비교적 쾌적했습니다. 보쌈 정식은 살만 섞어 이렇게 있는데요. 섞어를 주문하시면 지방 있는 쪽이 함께 나옵니다. 아무래도 보쌈은 지방이 있어야 고소한 풍미랑 살코기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섞어로 주문했고요. 정식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찬들 모두 간이 잘 되어 있어서 밥과 함께 먹기 좋았고요. 특히 치코리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오징어 젓갈도 나오는데요. 감칠맛이 강해서 담백한 보쌈과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쌈은 솔직히 평범했는데요. 잡내 없이 안정적으로 삶아낸 베이직한 보쌈 느낌이었고요. 보쌈에서 중요한 김치는 달고 짜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오징어 젓갈에 넣어서 함께 드시면 자극적으로 드시는 분들에게는 딱입니다. 끝으로 고려 보쌈은 특별한 맛보다는 준수한 맛과 가성비, 구성이 균형 있게 잡힌 곳으로 생각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서울에 담다 자하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지인이 추천해주신 곳인데요. 특이했던 게 원두를 로스팅하는 매장인데 디저트로 떡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신기한 조합이죠. 매장은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오르며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매장은 화이트와 우드톤이 만나서 깔끔하지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고요. 앞쪽이 통창이라 개방감도 있습니다. 메뉴는 일반 커피와 핸드드립 중에 선택해 하시면 되고요. 떡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딸기 맛과 쑥맛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두 로스팅이랑 떡을 뒷주방에서 모두 만든다고 하는데요. 진심이신 게 느껴지죠? 재미있는 게 떡을 주문하면 커팅하는 명주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가르는 재미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맛집 유튜버로서 감성샷 하나 남기려고 했으나 이 떡의 찰짐 이슈로 실패했습니다. 일단 떡은 굉장히 쫀득하고 찰지게 맛있습니다. 딸기는 겉에 둘러싸인 찹쌀의 쫀득함과 함께 딸기의 달콤한 향과 주시함이 팡팡 터지고요. 그 중간에서 너무 튀지 않게 안에 있는 팥들이 중간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쑥떡은 특유의 풀향과 기분 좋은 씁쓸함이 좋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 정석적인 맛입니다. 끝으로 떡과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고요. 좌석이 바 형태 위주라서 4인보다는 2, 3인이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제작한 30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